안녕하세요. 시니어세상의 강대표입니다. 한 6개월에서 7개월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은 제가 현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더 정확히는 3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2022년도까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가 12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인정자가 된 분들은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불과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2021년 기준으로 국내 65세 노인 인구가 8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고 2030년엔 전체 인구 중에 25.5%, 1,300만 명이 노인 인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난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점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정책 한 가지를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의 비용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나 현재 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해두신 분들은 아마 의사소견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과정에서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의 의사소견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소견서가 아니라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말하는 겁니다. 등급 신청의 간략한 과정은 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서 어르신을 직접 보고 점수를 매기며 평가하는 것, 즉 이것을 인정조사라고 하죠.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어르신 건강과 현재 의학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인정조사 이후에 의사소견서를 받기 위해 의사를 만나셔야 하는데요. 결국 등급 판정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의사소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꿀팁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먼저 시청하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계약의사 활동비용이 변경된다. 아울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023년 3월 1일부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과 계약의사 활동비용, 그러니까 요양원에 방문해서 진찰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활동 비용이죠. 이것들은 매년 수가가 인상이 되는 만큼 몇백 원 수준으로 일반적인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의 경우는요. 일반 병원 등의 의료기관의 경우 12,400원, 보건소의 경우 23,200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상분과 다르게 아주 많이 인상이 된 것이죠. 물론 저 금액 모두를 보호자님들이 납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인 분들은 본인 부담금 금액이 20% 또는 감경되시면 10% 정도 부담하시는 것이라서 사실 아주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등급 신청을 할 때나 중간에 등급을 갱신하게 될 경우에만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사소견서 비용의 급격한 인상 소식 내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의사소견서 인상은 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 제정이 되고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의사소견서 비용은 쉽게 말해 장기요양급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 신청한 환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받는 비용입니다. 즉 의사의 수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금액을 급격하게 인상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인상 소식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신청인들의 상태를 조금 더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등급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장교양 등급을 판정하던 기준보다도 더 심도 있게 어르신 상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장교양 의사소견서인데요. 이렇게 어르신의 상하지 근력이나 관절 운동 범위, 운동 상태 등 신체 기능이나 인지 상태에 대해 점수를 매기거나 의견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의사와 진료실에서 간단한 인터뷰나 관찰 등을 통해서 쉽게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재활치료사에게 의뢰해서 환자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저 비용으로 감당되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5분에서 길어봐야 10분 안에 이 소견서를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말 객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건 저도 수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받으러 다녀보았고 제 과거 이력이 10년 동안 재활치료실에서 환자 평가를 수없이 해본 치료사였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장교양 등급을 이제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요. 의사의 문진 소요 시간이나 노력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이 반영됐다라고 합니다. 자, 단순하게 의사에게 더 시간을 들여서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말해서 공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의사들이 따라주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보다 더 문진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만큼 수가를 대폭 인상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바로 의사들의 노력의 대가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확실하게 인상해 주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이제 다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장교양 등급은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와 제출된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 의결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결국 앞으로 장교양 등급을 지금과 확실하게 다르게 어렵게 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전문적인 의사의 소견서를 내세우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비단 장교양보험 수급자뿐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는 대표님들도 관계가 된 문제입니다. 지금도 등급을 많이 내주지 않아서 기관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는 원장님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식은 사실 예비 창업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더 넓게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기관의 어려움은 결국 종사자분들께 좋을 게 없습니다. 어찌됐건 장교양보험의 재정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장교양 등급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장교양 의사소견서 비용이 아주 많이 인상된다는 소식과 그 속 뜻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되는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시점에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장교양 등급 신청을 생각만 해두고 미뤄두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올 3월 1일부터 의사소견서의 비용이 달라지게 되면 등급을 받고 싶어도 쉽게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어차피 어르신의 장교양 등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하루빨리 등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서 지금 바로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